고기에는 이렇게 올라 있다.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란 이가 있었는데 자주 천하를 다스릴 뜻을 두어 사람이 사는 누리를 엿. 아버지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해 줄만 했다. 환인은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어 인간의 세상을 다스리게.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턱에 자리한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다. 이것을 신시라 했고 이분이 환웅 천왕이었다. 환웅 천왕은 바람과 비 그리고 구름 수승을 거느리고 곡식과 수명, 질병과 형벌, 선악 등 모든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고 세상을 자연의 섭리로서 교화시켰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매양 신웅 곧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었다. 이때 신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씩을 주면서 말해,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에 곰과 범은 쑥과 마늘을 받아먹고 37일, 그러니까 20하루 동안 삼가했더니 곰은 여자의 몸으로, 범은 참지 못하고 뛰쳐 나가버리고 마침내 웅녀 곧 고마 계집은 혼인하여 같이 살 사람이 없으므로 날마다 신단수 아래서 아이 갖기를 원하고 간절하게 절절하게 빌었다. 환웅이 마침내 거짓으로 짐짓 남자가 되어 그녀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곧 단군 왕검이었다. 왕검은 단고 곧 유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곧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다니 궁월산이라고 하며 또는 금이달이라고 했다. 왕검은 1500년 동안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러나 주나라 무왕의 주교한 김현은이 되자 기자로 하여금 번조선, 고조선을 정복하고 그를 제후로 책봉해 이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다시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니 나이는 1908세였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삼국유사 기편 고조선 왕검조선과 관련한 원문을 한글로 구격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원문은 이 구격한 구격본과 함께 유튜브 해설 부분에 올려놓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3가지 정도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삼국유사 기편, 이 삼국유사가 모두가 9편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9편. 기편이 1,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흥법 감통 흥법 의회 감통 신주 감통 피은 효선 이렇게 9편이 있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것이 기편 1, 2가 전편이 139곡지인데 그 가운데 59곡지가 있습니다. 이 기편에 대해서 여러분 이 기가 흔히 우리는 신기하고 특이한 기이한 그런 신화 전설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통설이 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런 걸 신의사관이라고 해서 이 신의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아의 박사학위 논문도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이한 내용이 바로 기편의 기 어떤 상국유사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인데요. 이 바로 기편의 기가 이 삼국유사를 왜 썼는가 하는 기본적인 그런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눠요. 하나는 본기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열전 부분이 있어요. 이 본기에는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전에는 김유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뛰어난 역사적인 삼국시대의 인물을 거기다 올렸어요. 그래서 본기의 기를 따고 열전에서 따서 기전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라 본기, 고구려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의 그 기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 본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나라에 고조선도 없고 향가도 없고 가락국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선사께서 삼국유사를 왜 적냐면은 삼국사기를 보면은 신라 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에는 다른 부분이 실려 있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고조선 같은, 향가와 같은, 가락국기와 같은. 그래서 그 본기와 다른 점이 있어서 내가 이 삼국유사를 쓴다. 삼국사기가 나온 지 140년 뒤에 1280년 초반에 81년, 2년, 3년 그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는 이 홍익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환인 천재의 아들 환웅천왕이 태백산 마루에 제 그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실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만들고 싶은 세상이 바로 이런 홍익인간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게 큰 홍자잖아요. 넓은 홍자라고도 하고. 이건 널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사회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개인과
그 다음에 말하자면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타고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기르게 해줘. 이 나라와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길러주고 마침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계 인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이 홍익인간입니다. 이런 어떤 인본주의, 민본주의,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으로 됩니다. 삼국유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삼국유사가 지향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홍익인간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앞서 제가 원효상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홍익중생이라고 하는 원효 대사의 대승기신론의 홍익중생입니다. 이게 이제 같은 글자고요. 이 중생이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중생하면 원래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합니다. 좁혀 말하면 사람으로 중심을 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중생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인간이 될 때는 여기에서 사람, 인간 할 때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간입니다. 이게 사익간 아닙니까? 이 중종 때 최재진 선생의 훈농자회를 보면 이게 습관으로 나와요. 이 숫에서 이가부터 스시, 스지, 스이, 사이 서정도 숫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사물이나 사실이나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사이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상황 속 다이시스라고 해서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고 사실을 인지하고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의 문제를 논리를 세움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과 이런 관계, 우리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살다가 관계 속에서 살아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무슨 시간이고 무슨 공간이고 무슨 관계냐?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 사이, 사람 관계, 사람이 존재했던, 존재할 그런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이런 우리가 이 한자의 가장 기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갑골 문자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하남성 안양시 소든촌에서 그게 이제 갑골문이 나왔는데 그게 은나라 문자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하늘에게 땅에게 조상신에게 경건하게 제사를 모시는 제사장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신에게 인간에게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기편과 홍익인간과 함께 하나 더 주목할 것은 단군왕국이 있습니다.
우선 단군왕금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글자를 보면요, 이게 재단 단자잖아요. 이게 고조선 왕검조선에 4번이 나옵니다. 신단의 단이죠. 재단 단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국유사의 단군 왕검할 때 이게 재단 단자입니다. 그러나 이승효 선생의 제왕문기에 보면은 나무목변을 이렇게 쓴다. 이게 이 제왕문기에 이런 나무목변을 쓰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재단단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 표상되는 환웅의 북의 조상신을 보죠. 음녀로 표상되는 그런 어떤 어머니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게 조상신이죠. 하늘신이죠. 땅신이죠. 어머니는 지모신이라는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을 경건하게 생각하는 그런 재단 제2문화를 말하는 거다. 강화도 만인산의 참성단이 그렇고, 태백산의 천단이 그렇고, 이런 역사적인 연원은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 쪽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단군왕검을 역사문화적으로 해석한 함에 있어서 육당 최남선 선생 이후에 지금까지 국사 교육이나 국문학 교육에서 초중등 교과서는 물론이고 단군은 제사장이다. 종교 지도자죠. 왕검은 이거는 정치의 지도자다. 행정의 수단이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지니까 이게 재정일치 사회가 된다. 신정정치라고 해요. 디아크로시. 그런데 그게 과연 그렇게 봐야만 될까? 그건 하나의 물론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의 교황 같은 제사장이 종교와 정치를 아우르는 그런 중세 유럽에는 약 1000년 이상이 교황 문화였잖아요. 그 우리도 2000년에 가까운 단군 왕검의 그런 시대가 교황 문화 시대가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종교와 정치를 같이 아우르는데 뭘 다른 국밥처럼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군은 오늘날 전라도 말에 보면 무당을 당골내 당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제사장이 맞아요. 이거. 그러면 왕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하면 교황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참 경건하게 예배하고 여호와를 믿듯이, 그러니까 이 단군도 결국은 그 왕검을 제사했다. 그냥 제사의 대상, 제2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왕검을. 여기에 왕자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임금왕이라고 해요. 임금왕. 요 왕검으로 한자를 쓰긴 했지만은 이건 이 안에 있는 검으로 끝나는 쪽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왕으로 읽지 말고 임금으로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검인데 이 검하고 금자 소리가 비슷하긴 하지만 모음이 달라요. 그러면 검의 원형적 의미는 뭐냐? 아까 음료했죠. 단군
왕검의 어머니 웅녀, 그 곰이죠. 이 곰이 곰이라는 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검으로 썼고, 검과 비슷한 소리로 해서 소리가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금이 됐어요. 임금. 그러면 이건 이제 말하는 곰이 되는 거죠. 곰자. 이건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조상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님은 뭘까? 이게 원래는 임은 옛말엔 님이었습니다. 님. 니마였어. 니마. 요 곰은 또 고마였어. 고맙다 할 때 그게 고마요. 오늘날 충청도 공주가 고만나루 할 때 고마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님은 이게 한영원의 님의 침묵을 보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의 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님은 요 님한테 네가 이게 태양을 뜻하는 거예요. 태양. 응? 태양을 뜻해. 태양을 뜻해. 그러니까 태양신이면서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건 아버지 신인 거죠. 영어는 어머니 신이 되고 단군왕검을 볼 때.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단군이 조상신으로 말하면 아버지 신, 아버지 환웅신과 어머니 웅신을 모셨다. 공간으로 말을 하면 하늘신과 땅신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여기 고마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고맙다라고 하는 우리말의 인사말이 있는데, 여기 이 고마라는 말이고 영어는 같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나의 어머니의 은혜와 같고, 당신의 나의 조상신의 은혜와 같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 You are like my mother. You are like my ancestor. You are like my God. 이 고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건한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신정유합에 보면은 이게 공경경자 아닙니까? 이게 삼갈 건자 아니에요. 이게 흠모할 흠자입니다. 근데 이걸 모두가 신정유합은 고마라고 해요. 고마경, 고마건, 고마흠, 신정유합. 그냥 고마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경건하게 흠모해야, 경건하게 예배해야 할 그런 대상이다. 신이니까. 인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가 뭔가 역사, 왜곡과 관련한 그런 말씀을 나눠봐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단군왕검이 상훈여사에 보면 약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1908세에 아사달의 산신이 되어서 생을 마감했다 그랬습니다. 이 일제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우리의 역사를 칼질하고 난도질했던 식민사학의 사람들, 너희들 무슨 한 사람이 1500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1908년씩 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거 말짱 돌아보면 말짱 거짓말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2000년의 역사를 잘라버렸어. 또 요즘 중국의 동북공정이 어떻습니까?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이건 다 지방정권이고 우리의 역사 문화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래 1948년에 1945년에 해방이 됐고 1948년에 공식적인 정부 수립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거의 뭐 70수년이 지났는데 한다 하는 강단 사학자들이, 한다 하는 고대사 연구의 고조선 연구를 해서 박사가 된 사람들이, 아니 그래 그 식민사학이나 동북공정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사람이, 우리나라 학자가 그것도 한다 하는 그런 고대사 학자의 그런 그 논문에, 그의 어떤 동영상 발표에서, 학술 발표에서 단군신화는 이건 완전히 신화이고 허구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문화는 우리 민족의 차원에서 기술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단재사학이라고도 해요. 민족사학의 그런 틀을 놓은 겁니다. 그 민족사학의 가장 으뜸된 하나의 그 이정표를 꽂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일현국사이고, 그의 일현선사, 일현국사의 그런 삼국유사 고조선에 나오는 홍익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응?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을까?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는 이건 없는 신화, 말짱 거짓말이에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말함에 있어서는 기록이 있고 그 기록을 뒷받침하면 유적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꼭 람케의 실증사학을 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제가 들 것은 공민왕 기록을 보자. 고려 공민왕 12년 1363년입니다. 이때 행촌 이암이라는 분이 정일품, 오늘날의 부총리에 해당하는 정말 당대 실력자였던 행촌 이암 선생이 단군세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어디서? 강화도 해운당에서. 이 고성인 씨. 제가 그래서 고성인 씨 그 대종에 연락을 해서 그런 기록이나 그런 해운당 자료를 좀 구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강화도를 몇 번 가긴 했어요. 그 비슷한 터를 한번 멀리서 보기는 했죠. 여기 보면 47명의 단군이 나옵니다. 시전은 단군 왕검이고 47번째는 단군 고열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얘가 한 세대를 약 35년 전으로 보면은 1500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세종 11년, 이게 1429년인데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은 평양에 가서 단군사당을 세워놓고 아주 공개천명, 지금부터 우리는 단군왕검을 우리의 조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천명했어요.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세종 임금께서, 세종대왕께서 그런 걸 했다. 그런데 이때 세종을 도와서 좌의정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좌의정을 했어요. 이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원이라는 분은 이 단군세기를 지은 이암, 행천 이암 선생의 손자예요. 요 사이가 약 한 70년 전후밖에 안 돼요. 1세기가 안 돼요. 뭐 거의 같은 한 세기를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군사당을 세우고 단군이 우리의 국조로 모셔야 된다, 단군을 우리의 국조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세종의 그러한 말씀은 이런 단군 세기의 그런 기록을
기반해서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 얘기는 제가 2016년 2월 하순에 중국의 길림 외국어대학에 초빙 교수로 1년간 갔습니다. 제가 중국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 2달 전 2015년 12월 하순에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사회과학원 원장 왕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전설상에 신화성의 인물로 생각했던 요임금은 그건 그렇지 않고 역사상의 인물이다. 그래서 400년 이상으로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기술하고 그렇게 그런 그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찾았을까? 산서성 인분시 도사유적이라고 하는 내성 외성이 있는데 왕궁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10,000평 정도 되는 내성에서 요라고 하는 그런 문자까지도 나왔다. 요. 이건 이제 도사유적이 나와. 여기 요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더라. 그러면 내로만 남불이지. 자기는 동북공정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는 요임금이 역사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게 언제? 요임금이 나라 임금에 대해서 즉위를 해서 나라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을 하고 나라의 이름을 빌어서 조선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같은 시대 아닙니까? 같은 시대 사람이면 자기네 나라는 그 요임금은 그래 그 역사적 인물이라면 그럼 단군왕검은 그는 뭐 헛개비인가요? 도깨비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동북공정 이 사람들, 또 식민사학에 의한 일본의 식민사관에 따르는 이런 사람들의 해석, 이거 물론 뭐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 관점에서 했다 하더라도 단재 신채호 선생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문화는 우리 민족의 그런 사관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를 기술하고 해석하고 교육하고 발전시켜서 이것을 세계 문화의 꽃으로 열매로 맺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단히 참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